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습을 통해서 익히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뷰에서 화면을 그리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을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받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제 출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그림을 그릴 때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원을 그리고 선, 점, 뭐 그 다음에 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그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방법을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라든지 비트맵을 갖다 출력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출력하면 되는지 이런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커스텀 뷰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도화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윈도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윈도우라는 게 앱의 화면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윈도우라고 하는 얘가 갖고 있는 앱의 화면,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런 것들을 입력을 받거나 여기다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는 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뷰 같은 경우 텍스트 뷰, 버튼, 에디트, 뭐 에디트 텍스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알아봤는데요. 이제 뭘 하고 싶으냐면 내 모양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뷰를 상속해서 커스텀 뷰를 만드는 겁니다. 커스텀 뷰를 이렇게 뷰를 상속해서 커스텀 뷰를 만들고요. 그리고 어디다 그림을 그리냐? 그림을 그리는 거는요. on create라고 on draw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on draw라는 메소드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다 그림을 그리냐? 그림은 캔버스라는 곳에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캔버스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내가 on draw 안에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돼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뭐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원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선의 굵기는 어떻게 할 거고 선의 색깔을 어떻게 할 거고 안에 칠하기는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속성들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속성을 설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페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페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객체는 이제 초기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럼 이제 사용자에게 이렇게 있는데 사각형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럼 사용자가 이 사각형을 딱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선택하면 선택한 걸 인지해야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딱 선택하는 거는 뭐로 하면 그 터치로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치 이벤트 같은 걸 받는데 터치 이벤트를 어디서 받냐면 여기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받아요. 온터치가 아니라 온터치 이벤트네요. 온터치 이벤트라는 메소드 안에서 이벤트를 받아서 그 이벤트를 갖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든 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화면에 보여줘야겠죠. 화면에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XML에다 배치하면 돼요. XML에다가 뷰를 또는 여러분들이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여기다 객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뷰 객체를 여기다 넣어주면 그럼 얘가 화면에 이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각 단계별로 코드를 간단히 보면요. 커스텀 뷰는 뷰를 상속해서 이렇게 커스텀 뷰를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뷰 안에 생성자 안에서 이렇게 페인트라는 객체를 만들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드로우 해가지고 간단한 그림 같은 걸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여기서 입력을 받아요. 입력은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X, Y 뭐 이런 것들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얻어온 값을 가지고 어디가 눌렸구나, 아니면 이동하는구나, 아니면 업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알아서 내가 처리하고 싶은 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쟤를 갖다 이제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데요. 화면에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커스텀 뷰라는 걸 생성한 다음에 새 컨텐트 뷰에서 커스텀 뷰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또는 얘를 갖다가 XML로 배치하면 됩니다. XML로 배치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서 화면에 출력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간단하게 보여지는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커스텀 뷰를 생성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처럼 그 클래스를 만들고요. 상속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new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쭉 내면 UI 컴포넌트에 커스텀 뷰라고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당장 이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들을 이해 못한 상태로 그것들을 갖다 보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배우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면 아 이거는 이런 기능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와 관련된 이제 주요 객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도화지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도화지. 그죠? 네, 도화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도화지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각형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도화지를 가지고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객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캔버스라고 합니다. 캔버스. 네. 도화지 같은 거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객체를 우리가 캔버스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데요. 그림을 그릴 때 여기 글자에 뭐 이렇게 선의 굵기라든지 선의 색깔이라든지 지라기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객체를 뭐라고 하냐면 페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페인트에다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속성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자, 내가 캔버스에 때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캔버스가 그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메모리에 담겨지는 거죠. 그죠? 그 메모리에 해당하는, 담겨진 메모리에 해당하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비트맵이라고 해요. 비트맵. 그래서 비트맵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여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점을 찍고요. 해당하는 점들을 쭉 나열해 놓은 이런 객체를 갖다 우리가 비트맵이라고 하고요. 실제 우리가 캔버스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캔버스에서 내가 사각형 그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그림 여기다 점을 찍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의 캔버스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게 비트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맵은요. 속성이 여기다가 점을 나타낼 때 뭐 RGB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ARGB라고 하는 걸 각각 1바이트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RGB 값만 5비트, 6비트, 5비트, RGB 565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RGB 4444 해가지고 2바이트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비트맵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리기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요. 내가 그냥 여기다 삼각형 그려, 사각형 그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모양을 가진, 뭐 예를 들면 별 모양 가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별 모양으로 그림을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선을 갖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 야 돼라고 하는 어떤 모양을 가진 그리기를 하나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그리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런 객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드로어블이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일반적으로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에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 우리가 드로어블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리기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기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드로어블을 갖다가 온드로우에서 캔버스를 이용해서 드로어블을 그려주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모양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새로운 드로어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뭐 캔버스 이용해 가지고요. 뭐 그림을 그릴 때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스타일 적용해 가지고요. 내가 채우기만 할 수도 있고요. 페인트에다가 이렇게 스타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채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우는 걸 필이라고 하고요. 선만 그리는 걸 스트로크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필 앤 스트로크라고 해요. 필 앤 스트로크. 선도 그리고 그 다음에 채우기도 한다 해가지고 필 앤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뭐 채우기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에 이제 어떤 API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캔버스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캔버스의 density 해서 밀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MDPI니 HDPI니 이런 DPI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 DPI가 얼마다 뭐 MDPI는 16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HDPI 240에서 DPI를 이렇게 넘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density를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말에 따라서 이제 density를 다르게 해서 뭐 설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확대, 축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width, height, 캔버스 width, height를 얻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맵 맥시멈의 크기, 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갖다 지정할 수 있어요. 캔버스의 불투명도는 불투명하게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에다가 캔버스는 결국 뭐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그랬죠? 비트맵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서 실제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려진 그림을 담을 비트맵을 갖다 내서 비트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에서 이 캔버스 전체를 갖다 내가 채우기 하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드로우 ARGB, RGB 컬러 페인트 해가지고 특정한 색깔로 화면 전체를 이렇게 칠하는 거죠, 캔버스를. 그 다음에 이제 선이나 점을 그리는 게 드로우 포인트, S 뭐 이렇게 하고 라인이라든지 라인스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점 이렇게 하면은 X, Y 이렇게 갔겠죠. 점의 값은 뭐 여기서 픽셀이니까 점의 값은 인트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점의 값은 플롯을 씁니다. 플롯을. 왜 그러냐면요. 얘를 가지고 연산을 해요. 연산. 점을 갖다가 내가 변환 연산을 하는데 뭐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스케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연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인트가 되니까 연산 중간에 데이터 날아가는 데이터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쓰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런 것들을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롯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씁니다. 실제 연산을 플롯으로 하고 마지막에 찍을 때는요. 인트로 찍는 거예요. 인트로 찍는 거. 실제로. 뭐 11.5, 그 다음에 뭐 12.5 x, y 값이 이거인 위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11.5, 12.5 없어요. 11, 12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연산을 위해서 중간에 값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플롯을 쓰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점을 나타내려면 플롯이 몇 개 필요해요? 플로트가 2개 필요한 거죠. 만약에 라인 하나 그린다고 그러면 플로트가 몇 개 필요하죠? 시작점 있고 그 다음에 끝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플로트가 4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로트의 어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점을 찍거나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포인트, 라인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플롯 2개짜리를 몇 개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얘는 플롯 4개짜리를 몇 개 갖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옆에가 둥근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아크는 이렇게 호 그리는 거죠. 그다음에 서클, 그 다음에 타원 뭐 이런 거 그릴 수 있고요. 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패스는 뭐냐면 점과 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놓은 걸 우리가 패스라고 하잖아요.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건 이제 패스라고 하는데 이런 패스를 그리는 거예요. 패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뭐 점들을 쭉 나열해서 이 점 연결해줘 뭐 이렇게 딱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과 점을 연결할 때 뭐 굉장히 미세하게 요점 주고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줘 이런 메소드 있으니까 그런 메소드 이용해가지고 곡선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출력할 때는 드로우 텍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텍스트 온 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텍스트 온 패스는 뭐냐면 패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패스를 따라서 텍스트를 써줘 하는 게 이게 드로우 텍스트 온 패스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드로우 빗맵, 그 다음에 빗맵 메쉬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캔버스 전체를 갖다가 캡처해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객체, 즉 이 캔버스에 있는 데이터를 인풋 스트림으로 아웃풋 스트림으로 저장하고 아웃풋 스트림에 저장한 걸 인풋 스트림을 다시 불러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객체를 뭐라고 하냐면 픽처라고 불러요. 픽처. 그렇게 만들어진 픽처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내가 이제 읽어오거나 이런 픽처 데이터를 갖다 화면에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라고 해가지고 각 점들 있죠. 점. 이 하나하나는 이제 버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픽에서 이 버텍스들을 연결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는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캔버스가 이만한데 이만한 거 다 전체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변경되는 요 위치만 변경됐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요 위치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안 그려요. 여긴 안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딱 그려서 요거만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클리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클리핑 해가지고 내가 특정한 패스라든지 영역을 지정해가지고 클리핑을 한다든지 지금 얘가 클리핑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이제 변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캔버스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회동시킨다든지 이쪽으로 회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얘를 갖다가 캔버스 이동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의 상태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캔버스 상태를 왜 저장하느냐? 캔버스 상태는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변환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회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요 그리기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상태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이제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 있을 때 캔버스를 세이브해서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변환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리스토어 해가지고 리스토어 카운트 해가지고 원상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제 원래 상태에서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소드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한 그리기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점하고 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하고 점 그리는 걸 좀 알아볼게요. 선하고 점을 그리려면 일단은 페인트 객체가 있어야 되고요. 이 페인트 객체에다가 선의 색깔을 설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내가 그릴 점, 선의 데이터를 생성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예제는 어떤 거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그 선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점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크기만큼 증가하고 여기서 크기만큼 감소한 요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선을 그리고 선을 그리고 해가지고 뭐 이런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된 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저 점들을 생성을 할 건데 저 점들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뭐 계산하면 되겠죠. 처음 거는 뭐예요? 0,0일 거고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300 by 300이다 그러면 300 by 300 여기는 x는 300이고 y는 0이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점은 어떻게 했죠? y 값을 뭐 10만큼 증가했어요. 뭐 30개라고 하면 30개라고 하면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290에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20 이렇게 될 거고 280에 0 이렇게 될 거예요.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줄어드는 거고 얘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점의 속성을 볼까요? 0,0에 300바이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0,10에서 290바이 0. 자, 규칙이 생겼죠? 0, 0, 300, 0, 0, 10, 290, 0, 0, 20, 280, 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갈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총? 여기부터 해서 31개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럼 4 곱하기 31 이렇게 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무조건 0이네요. 이쪽은. 그죠? 그 다음 이쪽 라인도 무조건 0이네요. 여기는 0, 10, 20 이렇게 증가하면 되고 여기는 300, 290, 280 이렇게 감소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을 만들어가지고 놓는 겁니다. 자, 점은 당연히 뭐로 만들어야 될까요? 플로트라고 했죠. 플로트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렇게 만든 거 가지고서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은 어디서 그린다고 했죠? 온드로우에서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온드로우에서 캔버스 전체를 갖다가 흰색으로 칠하고요. 캔버스 전체를 흰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냥 0,0에서 그림을 그리면 저기 하니까요. 너무 붙어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100 by 100만큼 옮길게요. 캔버스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100 by 100으로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을 그릴 색깔을 지정한 거죠. 색 컬러에서 블루 해가지고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 굵기는 스트로크 위스라고 해요. 선의 굵기 2 이렇게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라인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페인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하고 페인트를 지정해 주시면 해당하는 거로 선을 그리고요. 점을 찍고 싶다 그러면 색 컬러에서 한 다음에 드로우 포인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포인트하고 페인트 지정해 주면 값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이동해가지고 그렸으니까 원상복구 시켜야겠죠. 그래서 리스토어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켜주면 원래대로 0,0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기 시작점이. 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그 뷰를 갖다가 화면에 보여줘야 되겠죠. 화면에 보여주는 건 앞에서 얘기드렸듯이 컨텐트 뷰 해가지고 이렇게 뷰를 갖다가 설정해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럼 사각형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드로우 렉트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드로우 렉트 해가지고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이렇게 되는데요.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이라고 하는 이 값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영역을 나타낼 때 렉트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렉트 F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렉트 F. 렉트 F는 값이 이제 플로트라는 뜻이에요. 렉트 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인트고요. F가 붙으면 얘는 플로트 값을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지정해주고서 렉트 또는 렉트 F 해가지고 사각형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운드 렉트라는 건데요. 라운드 렉트는 어떤 거냐면 이 가운데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둥글게 나오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라운드 렉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 렉트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드로우 라운드 렉트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아까 얘기 드렸죠. 렉트 F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플로트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렉트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반경 RX, RI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라운드 렉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라운드 렉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경계선이 이렇게 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하는 걸 해주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 이제 계단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래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산을 좀 더 많이 하고 대신에
좀 더 부드럽게 보여주는 게 이제 안티알리아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set 안티알리아스 해가지고 true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안티알리아스라는 걸요 애니메이션 중에 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느려져요. 뚝뚝 끊기고 계산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중에는 안티알리아스를 해주지 마시고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안티알리아스를 켜가지고 화면에 보여서 정지 화면에서 이렇게 해주는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처리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이나 타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서클 일단은 오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서클은 중심점의 좌표를 지정하고요. 반경을 지정한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원을 그릴 때는 타원은 이렇게 사각형 있죠? 사각형 렉테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각형 영역을 지정해주고 그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타원을 그릴 그 홀을 그릴 수 있는데요. 홀은 아크라고 불러요. 아크도 똑같아요. 뭐냐면 타원 그리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주고요. 영역 안에서 자 여기가 이제 자 여러분 좌표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좌표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그럼 x의 플러스고요. y의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좌표의 기준점은 x축의 플러스가 되는 이축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각도를 y축의 플러스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플러스 각도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도만큼 시작한 데서부터 그림을 그리겠다. 그 다음에 몇 도만큼 지나서 멈추겠다. 뭐 45도부터 90도 하면은 얘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원을 이렇게 홀을 그리는 겁니다. 홀. 자, 근데 홀을 갖다 내가 이렇게 그려놨으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값을 지정해주면, 요 값이 true면 센터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홀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드로우 패스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점과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놓으면 이걸 갖다 우리가 패스라고 해요. 뭐 다른 말로는 폴리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폴리곤하고 패스는 조금 다르긴 해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그냥 다각형이고요.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원이나 점들을 연결해서 원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패스 안에는 폴리곤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new 패스 안에 패스 만들고요. move to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고 여기서 라인 이렇게 라인 to 해가지고 라인을 연결해 라고 했어요. 라인을 이렇게 쭉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draw 패스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패스 안에는요 이렇게 타워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곡선을 만드는 이런 함수들도 있고요. 얘도 똑같이 얘는 이제 4점을 이용해서 곡선을 만드는 거고 얘는 이제 3점을 이용해서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2점만 지정합니다. 그래서 x1, y1, x2, y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점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빼고요. 나머지 3점만 지정해요. 그렇게 해서 타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쳐가는 이렇게는 이런 타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또 패스 말고도 저런 이제 곡선 말고도요. 라운드 렉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딱 그리기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기. 그래서 이제 그리기 같은 거 할 때 뭐 이분 오더 알고리즘이라는 걸 써가지고 칠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제로 위닝이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어요. 뭐 이분 오더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아닌지 바뀐지 판단하는 방법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만난 게 홀수 여기 짝 0이잖아요. 0번 아직 선 안 만났잖아요. 0번이고 여기 뭐예요? 홀수 번째 딱 만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칠하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짝수가 되면 바뀌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분 오더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이 마주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값에 따라서 안과 박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색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형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출력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텍스트를 출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set draw text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draw text 한 다음에 텍스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치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그 영어 글자 배웠죠, 그죠? 영어 글자 이렇게 선 치고서 요걸 뭐라고 해요? 가운데 있는 걸 요거를 요걸 기준선 베이스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베이스 라인이라는 거 있으면 DOG 도그라고 쓸 때 DO G자는 어떻게 돼요? 요거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요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폰트의 사이즈라고 부르고요. 위에 거 레센트, 디센트, 그 다음에 이걸 베이스라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XY라고 하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냐면 여기가 XY예요. 베이스라인의 시작점 여기를 우리가 XY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글자는 항상 베이스라인을 따라서 글자가 써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글자에 내가 사이즈를 정하고 싶으면 set text 사이즈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드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 fake bold 텍스트, 그 다음에 약간 내가 기울게 하고 싶다 그러면 skew x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기울게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기울어서 칠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글자를 갖다가 그냥 직선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아까 요걸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했잖아요. 베이스라인을 특정한 어떤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 모양에 따라서 글자를 써주세요라는 메소드가 있는 게 뭐냐면 드로우 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베이스라인에 대한 패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패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패스를 하나 만들고 그 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텍스트를 출력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시작점에서 얼마만큼 떨어뜨릴 거다 뭐 이런 거 갖다 이제 오프셋, X 오프셋, Y 오프셋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V 오프셋, H 오프셋 부르는데 이제 그런 오프셋 이런 것들을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 텍스트를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비트맵을 이제 출력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비트맵을 출력하려면 일단 비트맵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안드로이드는요, 파일로부터, 파일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JPG라든지 PNG라든지 이런 파일들 있죠? 이런 파일로부터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비트맵, 이거를 이제 불러올 때, 이렇게 불러올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뭐냐면 여기는 비트맵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비트맵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파일로부터 읽어올 수도 있고요. 저 데이터 리소스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이트 어레이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트림으로부터 읽어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디코드 파일, 디코드 리소스, 디코드 바이트 어레이, 디코드 스트림 해가지고 이 비트맵 팩토리에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비트맵이라고 하는 걸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비트맵을 얻어왔는데 비트맵을 갖다가 내가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은 잘라서 쓰고 싶어요. 또는 얘를 갖다가 스케일해서 쓰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비트맵 팩토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트맵에 create bitmap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create bitmap이라는 메소드에다가 소스 넣어주고 xy, width, height 해가지고 리턴하면 이게 비트맵 만들어지는데 여기부터 요 크기로 비트맵을 잘라줘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비트맵을 가지는 또 다른 요 비트맵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갖는 또 다른 비트맵을 만들어줘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변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빈 비트맵을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create bitmap에서 width, height, 그 다음에 이제 config라고 하는데 이 config는 뭐냐면 비트맵에 타입이 뭐 ARGB 888 뭐 이런 것도 있고 RGB 565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타입을 넣어주면 빈 비트맵 만드는 건 여기다 내가 그림도 그리고 뭐 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트맵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비트맵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create scale bitmap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create scale bitmap은 내가 비트맵이 이만한 게 있는데, 이걸 갖다 내가 스케일해서 이만한 비트맵으로 이렇게, 스케일 한 다음에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scale bitmap, create scale bitmap에서 비트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트맵을 사용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비트맵을, 이제 여기 있는 create bitmap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create bitmap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원래 있던 비트맵을 가지고 내가 scale bitmap을 하든 아니면 그냥 create bitmap을 잘라서 이런 비트맵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쓸모가 없어진 비트맵은요, 반드시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호출해 가지고요,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호출해서 이 메모리를 반납해 줘야 돼요. 비트맵이 사용하는 메모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쓰게 되면 나중에 메모리가 부족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리사이클해서 메모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성한 비트맵을 갖다 내가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드로우 bitmap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드로우 bitmap에서 x, 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매트릭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매트릭에다가 내가 회전을 할 거면 회전, 아니면 스케일 할 거면 스케일 뭐 이런 것도 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맵을 하거나 또는 메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메쉬. 비트맵 메쉬라고 하는데 메쉬는 뭐냐면 여기를 갖다 비트맵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점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영역을. 그리고 얘들이 출력돼야 될 위치를 각각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눠져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여기를 몇 칸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몇 칸으로 나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나눠진 점들의 좌표는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점에 이제 색깔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오프셋은 어떻게 되고, 색깔은 어떻게 할 거고, 색깔에 대한 오프셋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지정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에 여러 가지 변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캔버스에 변환할 수 있는데, 그 변환할 때 매트릭이라는 거 있어요. 비트맵도 그릴 때 매트릭을 이용해서 변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3x3짜리 매트릭을 씁니다. 2D 그래픽이 되면 3x3을 쓰는데요. 예, 그럼 보통 이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 스케일이라고 하고, 여기는 트랜슬레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XY축으로 15만큼 이동시키고 싶으면 매트릭 이렇게 만들면 되고, 스케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X축 스케일, Y축 스케일 이렇게 되고요. 로테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제 로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동 변환, 크기 변환, 그 다음에 회전 변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축으로 이렇게 미는, 이건 이제 스큐라고 하는데, 스큐 값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쪽으로 밀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가지고는 반전 처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X축 반전하고 싶으면 여기 마이너스 주면 되고, Y축 반전하고 싶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돼요. 우리 애니메이션 할 때 이거 그 스케일 가지고서 반전되는 거 설명드렸죠. 뭐 이렇게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지정해가지고 변환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됐죠? 커스텀 뷰라는 걸 만들어야 됐죠. 그래서 뷰를 상속해서 커스텀 뷰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뷰에 온 드로우에서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됐어요.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죠. 입력은 어디서 받냐면 온터치 이벤트라는 곳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만든 뷰를 갖다가 내가 배치하는 방법은 컨텐트 뷰에서 이제 뷰 객체를 넣거나 아니면 레이아웃 때 배치해가지고 뷰를 배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캔버스에서 그 그림을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포인트를 찍거나 라인, 렉트, 라운드 렉트, 뭐 서클, 오브윌, 아크, 패스 이런 것들을 그릴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텍스트와 비트맵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드로우 텍스트 또는 드로우 텍스트 온 빗맵, 패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텍스트를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었고요. 텍스트 출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텍스트의 좌표는 전부 다 뭐의 좌표다? 베이스 라인의 좌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맵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서 출력하는 걸 해봤어요. 비트맵을 생성할 때 뭘 쓰냐면 비트맵 팩토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비트맵을 생성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성한 비트맵을 내가 그릴 때는 드로우 빗맵 해가지고 거기다 x, y 값을 넣어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을 줘서 변환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트맵 메쉬 해가지고 비트맵에 변환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환을 줘서 그런 그림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